다시 3%를 넘는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농산물 등 밥상 물가와 함께 공공요금 등이 크게 올라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이슈 시간에는 추석을 앞두고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도골 경제연구소 이사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 추이가 어땠었나요? 네. 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작년 7월 달에 6.3%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에 이제 들어섰는데요. 금년 1월 달에 5%대로 내려앉았고, 2월에 4%, 4월에 3%에 진입했고요. 6, 7월 2개월 동안 2%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3.4%로 다시 3%로 올라섰네요. 네. 이 물가 상승폭이 전월 대비 다시 커진 것은 7개월 만이죠. 네, 맞습니다. 네. 물가가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유가가 이제 상승한 데다가 이제 폭우, 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이제 농산물 물가가 이제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그 석유류 가격 상승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량 원유를 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유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국내 이제 석유류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휘발유는 8월 달에 보니까 8.3%, 경유는 12.4%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석유류 가격 인상분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좀 됐고요. 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집중 호우와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오름세입니다. 특히 이제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13% 크게 뛰어서 이런 농산물 가격이 또 소비자 물가를 이제 튀어오르게 했습니다. 네, 실제로 장을 보면 정말 과일 값이 올랐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장바구니 물가를 측정하는 지수는 따로 있지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체감 물가 지수가 두 개인데요. 이제 생활 물가 지수와 신선식품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먼저 생활 물가 지수는 소비자의 이제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서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거든요. 이 지수가 8월 달에 3.9%나 이제 올랐네요. 네. 이 상승폭은 이제 지난 3월 이후 가장 이제 높은 건데요. 식품 가격이 전년 대비 4.7% 이제 오른 데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선식품 지수가 있는데요.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5.6% 좀 올랐네요. 네. 네,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네, 또 개별 품목으로 보면 정말 주부들이 장바구니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값이 오른 품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농수산물 품목의 오름폭이 그 무엇보다도 컸네요. 네. 사과를 보니까 31% 올랐어요. 복숭아 24%, 고구마 22%, 수박 19%, 그리고 우리 주식이 되는 쌀이 한 8%, 그리고 뭐 고춧가루 9%,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지금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소고기라든지 배추값도 많이 올랐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공공요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이제 전월 동월 대비 21% 이상 좀 올랐거든요. 전기료만 보면 25%, 도시가스 21.4%, 난방비가 33%보다 더 올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국내 공공요금을 일괄적으로 크게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빨리 안정이 돼야 이 서민들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석 명절이 낀 9월까지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요. 3%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이후 물가 상황은 국제유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 연장 결정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어떻게 볼 거냐는 전망이 갈리고 있는데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은 중국 경기가 지금 회복이 부진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하면서 국제 고물가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다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제 원유가
조치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네. 유사시 이제 선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물가까지 들썩거려서 민심이 불안한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도 내수 진작책을 내놓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반기 경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금년 성장률을 현재 정부가 1.4%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더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광 활성화 등 소비 진작책을 내놓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얼마나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이제 지정을 해서 6일간의 황금 연휴를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는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네. 공장의 조업일 수가 감소한다든지 또 해외 여행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국제 수지가 또 악화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능가하는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리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부가 우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좀 직시하고 경기와 특히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할인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액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반드시 좀 복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서 네. 좀 많은 관심 갖은 바를 제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 정부가 성수품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년과 좀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정부가 통상 이제 추석을 앞두고요, 제수품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공급,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20대 제수품 가격을 전년 대비 5% 정도 낮추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정부 비축 물량을 포함해서 농축 수산물의 이제 출하량을 대폭 좀 늘리고 또 제수품 가격 할인을 위해서 일부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군요. 네. 저는 여하튼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좀 제대로 실행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시 좀 정정할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그 농축수산물 품목이 오름폭이 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산 소고기나